네, 반갑습니다. 국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모의고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질문으로 제가 갖고 온 건요. 동패고, 한빛고, 국어 전교 1등은 이제 어떻게 공부했을까? 좀 자극적이기도 한데 이제 이 질문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요. 이 시기 자체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기가 이제 2학기 10월쯤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가 이제 어느 정도 중등 과정에서 중3 예비고1 친구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 중3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뭐 내신이 한 번 정도 남은 시기겠죠. 근데 사실 내신 대비라고 해봤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등 내신이 뭐 길어야 한 달 조금 넘게 일 텐데 사실 내년 고1이 될 때까지는 한 5개월 정도가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조금 공부를 하는 게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좀 유리할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고요. 또 이제 너가 뭔데 동패고, 한빛고, 국어 전교 1등이 어떻게 공부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냐라고 하실까봐 요번에 딱 이제 중간고사까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떤 성과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성과가 나온 걸 좀 보면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1학기 25학년도 1학기 동패고 1, 동패고 2는 전교 1등 단독 배출이었었고요. 제가 동패고 3은 안 써놓긴 했는데 요 1학기까지,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6회 시험 연속 전교 1등이었고 이제 기말고사가 그 등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고 최종 합산이 전교 2등이었습니다. 2등은 좀 애매해서 뺐고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는데 동패고 1 학교 구두로 선생님 구두 그 공지로는 만점자가 한 대여섯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100점 2명 배출했고 또 이제 동패고 1등급은 한 6명 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패고 2 같은 경우가 시험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거의 1등급 육박 그 1등급에 거의 비슷한 인원 정도가 좀 나왔는데 한 12명, 14명 뭐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2명 배출을 했고 한빛고 같은 경우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문학 때 이제 만점자가 있었고요. 요번에 제가 이제 여기 원점수를 써놓은 건 한빛고 2가 언어와 매체였는데 2학기 중간고사가 전교 만점자는 없었고 이제 하나 틀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뭐 전교 1등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정도면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무슨 고민을 많이 하냐면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매년 만나면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공부한 거를 조금 저도 좀 이제 배울 건 배우고 챙길 건 챙겨서 우리 아이들 전체한테 시스템으로 좀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온 거, 그다음에 상담한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 선배들이 좀 어떻게 공부했을까라는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공통점을 몇 가지를 추려봤을 때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수학이랑 영어는 선행 많이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국어는 선행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보통 이 상담해보면 3월 딱 내신 시작할 때나 아니면 이제 좀 빠르면 12월에 이제 그때부터 내신이 중등 내신이 끝나고 아 뭔가 고등국어를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고등국어 선행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선행을 하면 확실히 제가 여기 확실히라고 썼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게 잘 들으셔야 될 게 선행을 한다고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잘하는 친구들은 선행을 했더라 정도의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어머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실 게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저는 이제 중등 내신이 만약에 동패나 한빛을 가는 거라면 이제 운정은 이제 내신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챙기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들은 동패고나 한빛고를 작년 기준으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5개월 또는 이제 남은 시간을 뭔가 내신 대비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이제 결국에는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과연 중등 내신의 힘을 그렇게 많이 쏟는 게 좀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을 매년 하는데 아직은 이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권장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이 확정이 좀 됐으면 그리고 동패나 한빛을 갈 거고 안정권이라면 내신 대비를 한 3, 4주 정도 하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고등국어를 선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대체로 이제 상담하고 이제 물어보면 고등국어를 언제부터 했냐 학원 다닌 친구들도 있고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좀 빠르면 중1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또는 이제 혼자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빠르면 뭐 중2 때부터 고3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었다. 또는 좀 늦어도 중3 때부터는 이제 고등과정을 내신과 뭐 병행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꾸준히 고등국어 핵심은
중등 내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등 내신 수업을 들었다가 아니라 고등 국어 과정을 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을 하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뭐 학원을 꼭 다녀라 이런 느낌보다는 남는 시간대에 이제 고등국어를 중3 정도 됐으면 꾸준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권장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학원 보내라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까 봐 그 친구들이랑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그럼 그 친구들이 국어 전문 학원을 다녔을까? 그러니까 국어 전문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 다녔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일단 첫째로 저는 국어 전문 학원의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어떤 전문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고요. 나라에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 성과라고 했을 때 성과가 가장 우수하면 국어 전문 학원인가? 그럼 사실 동패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국어 전문 학원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또는 수강생수라고 했을 때 수강생수가 많으면 국어 전문 학원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원장이 있고 그 밑에 학교별로 새끼 강사를 달아서 반을 맡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전체 학원 수 말고 단일 강사가 데리고 있는 학생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단일 강사가 저보다 국어 학생 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학생 수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학생 수가 많으면 국어 전문인가? 그럼 내가 국어 전문이고.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제 뭔가 유의미하게 의미부여하시는 게 이제 원장 직강이라는 타이틀을 뭔가 달았을 때 또 국어 전문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은 입시는 이쌤이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나가서 제 학원을 차리고 김민수 국어학원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제가 제 스스로 원장 타이틀을 달고 국어 수업을 하게 되면 원장 직강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랑 그렇게 원장 타이틀을 달았다고 했을 때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가 또는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이 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보통 국어 전문 학원의 어떤 시스템들을 보면은 이제 대표 원장이 있고 그 밑에 반별로 새끼 강사한테 맡기는 구조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그 밑에 있는 새끼 강사가 저는 제 이름을 달고 수업을 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단과 강의를 여는 거거든요. 과연 내 이름을 열고 김민수 국어라는 타이틀을 열고 수업을 하는 나보다 자료 준비나 교재 준비나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할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놉니다. 이제 지금 학원에 있는 동패고 전교 1등, 동패고 전교 2등, 한빛고 이제 요번에 시험 본 그 잘 본 친구도 상담을 해보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국어 전문 학원을 다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학생 혼자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자기가 공부량을 늘린 거죠. 자습량을 늘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혼자 공부한다라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매년 갈수록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만들어주려는 습관 중에 하나가 국어 공부를 할 때 혼자 고민해보고 어느 정도 결론도 내보고 그걸 질문을 많이 해서 내 부족한 사고를 좀 교정해 나가는 걸 이제 방향을 잡고 올해도 계속 뭔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뭔가 이제 꼭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혼자 공부할 수 있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뻔한 얘기지만 뻔한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 친구들이 무엇으로 공부했을까 했을 때 거기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뭐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과정을 선행했다고 고등국어를 잘할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문법은 동일합니다. 이게 1학년 때 문법이 들어가게 되고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암기의 영역으로 해결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선행을 한번 해두면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훨씬 내신 기간 때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저도 이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특강으로 선행을 다 돌리고 준비를 미리 하는데 전체적인 공부 과정이 예를 들면 그런 문법 같은 영역 말고 문학과 독서라는 측면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고1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뭐 미리 외운다 또는 뭐 유명한 시인들 있죠. 뭐 윤동주, 이육사 그런 시인들의 시를 열심히 외우는 공부를 먼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많이 한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잘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공부는 낯선 텍스트를 읽고 거기서 출제된 문제들의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고민해보는 즉 사고하는 과정을 많이 했고요. 결론은 모의고사 공부입니다.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중3 때 고3 모의고사 기출까지 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중3 때 고1 과정,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책인데 매땡비 뭐 이런 책 있고, 또 마땡텅이라는 그런 기출문제집이 있거든요. 어차피 출판사만 다르고 해설만 다르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미 출제된 모의고사들을 짜깁기 한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춰서 아이가 좋아하는 해설 읽어보고 서점 가서 잘 맞을 것 같은 책으로 구매해서 꾸준히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암기형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사고용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저 과정에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저걸 꾸준히 한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학습 태도가 확립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학습 태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업무를 달성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꾸준히 마더텅 또는 어떤 기출문제집을 풀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꾸준히 매일 성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좀 잡혀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뭔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요걸 제일 가이드라인을 잡고 보고, 이 친구는 이제 몇 주 해보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해오는 친구구나가 있고, 학원에 들어와서 기한 안에 뭔가 과제를 자꾸 못하고 미루고 넘기고 재검받고 재등원하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초반에 좀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요걸 이제 학습 태도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한 학기 정도 지나면 얼추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뭔가 쌓아올 수 있는 기본 습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업무를 달성하는 능력이 좋고요. 요게 이제 내신 시험 때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란 시험은 수능처럼 3년을 보고 꾸준히 이게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두 달 딱 준비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범위를 폭발적으로 공부해서 딱 끝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기본 체력도 좋고 습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을 공부할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요, 처음이라면 지금 이제 10월부터 내년 고1이 되기 전까지 3월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 이제 또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강의도 가져온 게, 강의를 선정한 이제 기준은 책이랑 해설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수능 관점에서 부합하며, 또 이제 무료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병행될 수 있는 걸 좀 찾아봤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돼 있는 거거든요. 베스트셀러는. 저도 학생 때 책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게 또 EBS에 가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초반에 국어라는 과목이 이게 허들이 높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넘어주면 그 뒤부터는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건데, 특히나 고전시가, 고전소설, 문학 개념어, 문법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처음에 0에서 시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허들을 넘을 때 엄청 좋은 강의라고 보고요. 그래서 EBS 강의를 좀 활용해서, 이게 또 입문편도 있고 문제 워크북도 있고 문학, 독서, 문법까지 다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그래서 저도 매번 서점에 가서 좋은 책 나왔나 확인하고, 또 아이들 개별 과제로 붙여줄 만한 책들 계속 확인하고 하는데, 네, 이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또 베스트셀러고 좋기 때문에 이 강의를 활용해서 이제 수강을 좀 해보면 어떨까. 굳이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그런 것들 좀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강 이후에 하는 전체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오르비란 사이트에서 인강을 했는데, 이제 인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강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강, 2강, 3강까지는 완강률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100%에 달하는데, 그 학생 기록을 딱 눌러보면 4강부터 한 반토막, 5강 또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는 친구가 전체 수험생의 한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인강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강을 겨울방학 기간 안에 했다? 저는 그것만으로 엄청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로 방향을 잡았으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낯선 지문들을 계속 풀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매일 꾸준히 모의고사 기출을 풀고 분석을 하면 좋고요. 제가 그 분석글에도 많이 써놨는데, 서점에 가보시면 해설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1 기출 있고 고2 기출 있고 고3 기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뭐 고1 기출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또는 고3 기출을 사서 쉬운 지문부터 골라서 풀면 좋습니다. 이제 이게 2017학년도 이전에는 국어가 좀 쉬웠거든요. 독서가. 그래서 그 전년도를 먼저 풀고 또는 뽑아서 푸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서 하면
또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매일 꾸준히 풀고 분석해주는 공부를 방학 기간 동안에 한다면 확실히 딱 3월에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또는 나중에라도 내가 뭔가 이제 학원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오게 되더라도 스타트 지점이 다릅니다. 방향만 딱 맞춰주면 금방금방 오르거든요. 이런 걸 꾸준히 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권장하는 건 양보다 질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의미 없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지문씩 꾸준히 좋은데 그 양을 채우는 공부보다는 저는 시간 단위로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세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면 뭔가 이제 세 지문을 채우려면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에 2시간 국어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어떤 날은 첫 지문이 좀 쉬웠어. 분석도 완벽하게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둘째, 셋째 지문까지 하는 거고, 어떤 날은 한 지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지문을 하는데 이게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럼 하루에 한 지문을 2~3시간 고민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을 채우는 것보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그 고민 시간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깊이가 깊은 친구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느 정도 결론도 내리고 사고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깊이가 없는 친구들은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깊이가 깊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향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단기간 안에 성적이 금방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수가 안 나왔는데 시작을 한다? 깊이부터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조금 꾸준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고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친구들, 또는 이제 학원에 들어와서도, 저도 우리 아이들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제일 교정을 많이 하는 게 이 과정을 못 견디거든요. 왜냐하면 중등 때는 외워서 딱 답 찾고 끝 이런 느낌인데, 고등은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보고 틀렸으면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선지를 맞추려면 지문을 이렇게 읽어나갔어야 됐구나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한 친구들이랑 안 한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가 질문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제 이걸 한 친구들은 질문을 할 때 핵심이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문의 여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해설지랑 비교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 생각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맞지 않나요? 또는 선생님, 저는 2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지문의 여기를 보면 시험장에서 요 선지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데 제 생각 중에 어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이고, 그런 질문들 하는 반면에 요 고민 과정이 없는 친구들의 질문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 반려합니다. 누구누구야, 너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너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정확히 너의 생각 중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생각을 담아서 결론을 내서 질문을 해줄래? 라고 교정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교정이 돼도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그게 공부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이제 겨울방학 기간에 먼저 경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혼자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고민을 해봐도 이걸 잘 모르겠는데, 또는 이게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고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그때 필요하다면 국어학원을 좀 다니면 좋지 않을까. 이거 웬만하면 저와 함께 한다면 그 과정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3줄 요약을 해드리면, 1. 고등 국어를 선행하는 게 유리한가? 확실히 선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방향만 잘 맞다면. 둘째, 그 선행하는 과정이라는 게 국어 전문학원을 꼭 다녀야 되냐, 또는 국어 학원을 다녀야 되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꾸준히 사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3. 제일 중요한 건 내신 과목에 해당하는 걸 선행하는 암기형 공부보다는 방향 자체가 수능 국어 공부, 기출문제집 같은 것도 사고, 아까 말씀드린 강의를 좀 활용을 하면서 생각하는 과정, 사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게 되면 좀 관리가 필요하다던가, 또는 좀 더 학생이 혼자 하기 힘들어서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면 그때 학원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은 무물보 4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